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FOMC 회의 전까지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대한민국 11월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어도 코스피는 오늘도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코스피 상승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12월의 첫 거래일 마감 30분 전 미리 쓰는 오늘장 마감 일지. 포인트 1. 비트코인 급락에 따른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이 야기한 코스피 지수 하락이 되겠습니다. 호기롭게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요, 이내 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오후 2시 구간부터는 하락으로 방향성이 잡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절대 팔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안 팔겠다라고 강조했던 인물이죠.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끄는 스트레이트지가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비트코인이 6%대 하락, 86,000달러대로 붕괴가 됐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참 많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 약화가 코인 가격 약세다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오늘의 코인 급락은 일시적인 포지션 청산으로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인의 움직임도 계속 여러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 급락,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 코스피 하락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코인 약세 현상이 주식 매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2. 오늘도 이어지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될 텐데요. 그래도 버텨주는 건 코스닥입니다. 오늘 장중 2년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코스닥 지수. 12월 산타는 코스닥에 먼저 와주는 걸까요? 이달 안으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사안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만연해지면서 코스닥은 2차 전지, 로봇, 게임 일부, 또 바이오 종목이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둔화되는 모습 마감 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3, 11월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가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관세 여파에도 11월 수출이 1년 전보다 8.4%나 늘어났습니다. 6달 연속 월별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상 최초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까요? 특히 11월 반도체 수출 1년 전보다 40% 가까이 급증하며 사상 최대 월간 수출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9개월 연속 수출 성장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쉬어가는 삼성전자, 또 반등에 나선 SK하이닉스,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코스닥 HBM 장비기업 상장사들. 이 같은 선별적인 반도체주 움직임은 미리 12월 시장에 대한 반도체주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늘 3,977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77포인트를 확인하고 이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바로 저점을 찍었죠. 3,892포인트를 터치하고 이내 다시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면서 현재 이 시각에는 하락 권역에 위치한 모습 0.32%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조용히 쉬어가는 부분도 아쉽지만요. 오늘 뭐니 해도 HD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전력 쪽과 방산 쪽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지수에 크게 동력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지수는 3,914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12월 첫 거래일부터 단기 저항권에 돌입하며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 일중도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장과 동시에 933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면서 2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주던 지수는요. 마감 들어서는 살짝 힘이 빠집니다. 오늘 알테오젠도 강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쪽도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부 화장품 쪽, 일부 게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투심을 위축시키는 건 펩트론과 파마리서치 같은 시총 사이즈가 큰 일부 미용 쪽과 비만 치료가 되겠습니다. 고로 그 두 종목의 하방 압력 속에 지수는 더 큰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면서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 0.87% 상승하면서 920선 상승에 그쳐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1,470원 위로 올라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거래소 매수 전환, 그리고 반등하고 있는 코스닥의 매도 움직임은 또 일시적인 모습인 걸까요? 일단 외국인 거래소에서 1,775억 원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기록, 선물 시장에서는 7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은 거래소에서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홀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 급락과 맞물린 나스닥 선물지수의 급락,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하락 전환. 다만 정부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만연해진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부를 지켜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코스피가 1.5%나 빠질 때 6% 급등했던 코스닥. 오늘장에서도 이 둔화된 상승폭은 아쉽지만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 한국경제TV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코스닥이라는 캠페인을 꾸준하게 펼쳐오고 있습니다. 자, 전자닉스 중심의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되는 느낌이셨던 분들 모두 모이시죠. 전스닥을 향한 12월의 랠리를 힘차게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감 전략 파이널콜과 함께 하시죠. 파이널콜로 오늘 장을 빈틈없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 그리고 24인베스트먼트 손창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 강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또 오후장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전장부터 살펴보죠. 오늘도 코스닥 중심의 수급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 로봇, 게임 중심의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한라캐스트, 고영, 클로버 쪽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이 세 종목을 상승 특징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오늘은 게임도 강하네요.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짝 게임과 게임의 중간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게임주도 오늘은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위메이드 일부 그룹주,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까지 동반해서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고, 해운주도 개별 이슈 속에 HMM을 중심으로 한 페노션, 대한해운까지 동반 상승 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안주도 쿠팡 관련되어 있는 이제 리스키한 요소가 나오면서 보안주들도 테마성으로 오늘 들썩이는 모습 특징적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단연 로봇주를 좀 향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지수의 나홀로 독주가 이어지면서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닥 지수.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이달 안으로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는 가운데 로봇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음을 우리는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전체 코스닥 거래대금 중 로봇 섹터 비중이 10%를 넘어설 정도로 로봇으로 묶어볼 수 있는 관련주, 지금 50여 개 종목 가운데 오늘 80% 정도가 상승부를 지켜내고 있거든요. 자,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확대 소식과 맞이했던 2025년. 그렇다면 2025년 마무리 연말의 랠리의 마침표도 우리는 로봇으로 찍어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거래 대금이 쏠리는 이 세 종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세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탄력도가 아쉬운 종목을 주목해보는 게 유리할지, 정경민 팀장님의 의견 종합해서 들어볼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드린다면 좀 단기 대응이 맞는 영역으로 들어왔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봇에 대한 그런 대응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매인지 투자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현대차의 로봇 파운드리, 현대차의 과거 오래된 그런 부품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위에 세 종목 같은 민감도 좋은 그런 좀 부품사 쪽으로 리스크 관리의 영역을 사전에 짚어놓고 그다음에 대응을 하는 이런 방법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전방위 대기업들의 그런 휴머노이드 투자 강화,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업도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내 로봇 부품사들 위주로 아주 강한 그런 시기가 좀 나왔는데, 시황적으로도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공백기에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수급이 좀 돋보이는 뭐 그런 영역으로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단 이 로봇의 강세를 만들어낸 가장 첫 움직임은 지난주 초에 나왔었던 HL 만도의 그 로봇 액추에이터 진출 이 소식으로부터 좀 비롯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면을 비롯해서 뭐 한라캐스트, 그다음에 하이젠 R&M 이런 좀 전방의 업체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좀 끌어올리는 소위 말하는 편승 효과가 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또 삼성과 LG가 각각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이쪽으로의 이제 거래가 급증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흐름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대차의 로봇 파운드리 이쪽이 시장을 견인하는 아주 큰 흐름, 긴 호흡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초반부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속성을 갖는 모멘텀인지 아니면 지수가 쉬면서 간헐적으로 나온 이제 그런 순환매인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로봇도 바이오와 비슷한 이제 그런 좀 성장 섹터로서 금리 인하에 또 민감하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이제 모험 자본에 어느 정도 익숙한 그리고 어느 정도 어울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적보다는 이런 심리와 수급에 의한 그런 상승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로봇은 뭐 얼마를 벌어서 영업이익 얼마고 PR 얼마고 이런 것들보다는 변동성 자체를 선호하시는 변동성 자체를 매매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이제 이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면 저는 뭐 매매로 한정하시는 게 좀 낫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선 종목들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다음에 이선 종목들의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이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선 종목들, 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역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이선 종목들로 본다 그러면 뭐 하이젠 R&M과 클로버, SPG 뭐 이런 종목들이 속도를 내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나타내는 종목들, 매매를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해서 보신다면 저는 뭐 로봇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 어울리는 이제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성향상 이제 단기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면 로봇에 좀 뛰어들 수도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일선 종목, 이선 종목으로 좀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투자에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방망이는 일단 짧게 잡아보자라는 투자 의견 로봇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에코프로가 유럽 쪽에 생산 기지를 처음으로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에코프로주를 중심으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뭐 일부 포스코 그룹주들의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었으나 저는 자동차로 묶어봤습니다. HL만도가 연일 좀 예쁜 양봉을 꾸준하게 영속적으로 그려내주고 있어서 HL만도를 중심으로 또 에코프로, DIC까지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한번 묶어봤고요. HBM 관련해서는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YC 같은 일부 장비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세 종목 3총사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비와 호텔 카지노가 강하네요. 벌써 빨간불이 켜지긴 했지만 소비 쪽과 호텔 카지노 이제 연말 소비 랠리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일부 유통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가 강세를 보이자 이와 연동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소비주들의 선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로 5장에서의 질문 소비 쪽을 향해 보죠. 이제 길거리에 카페에 캐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도래했다는 건데 현대백화점 너무 예쁘게 이제 뭐 신세계도 마찬가지지만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인들도 많이 놀러 오고 있습니다. CJ, CGV까지 오늘은 5%대 양봉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지금 자리에서도 참 저렴한 유통주를 하나 골라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손창현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쇼핑 관련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쇼핑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이제 그 면세점 관련된 부분에 적자가 상당히 좀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면세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집중, 조정을 좀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같은 뭐 이런 기업들도 결국 소비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면세점 관련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을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일령 관련된 수혜가 어느 정도 장기화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편의점 관련된 이슈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소비를 하는 쪽이 이제 편의점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GS 리테일이나 BGA 리테일 같은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류 쪽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와 더불어서 매출단이 여름보다는 확실하게 높아지는 게 의류주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영어무역이나 한세실업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그런 역할을 좀 지니고 있는 종목들로 매기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배당 관련된 이슈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많이 못 오른 쪽의 종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소비주들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연말로 끝까지 좀 들고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는데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손상현 팀장님의 탑픽 종목이십니까? 저는 현대백화점 제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의도의 그 더현대 지점이 상당히 좀 성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 관광객이 반드시 가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뭐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점에 대한 성장성으로만 보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에 연계되어 있는 자회사들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거든요. 뭐 지누스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자회사들도 실적이 나름 괜찮다라는 점에서 현대백화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통, 편의점, 의류 순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 업 앤 다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출발해 보죠. 코리아 서킷 강합니다.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글쎄요,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은 살짝 둔화된 부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상승률 시현해주고 있고 HL만도의 연속적인 상승도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 카지노 호텔 쪽 강하죠. 현재 시각 5.8% 오르고 있고 제주은행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뭐 HD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같이 그동안 숫자 믿고 갔던 주도주가 되겠습니다. 삼양식품까지 낙폭 확대되면서 지금 6% 넘게 급락, 여기에다가 산일전기, 이수페타시스도 모두 6%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코스피의 설 질문, 코리아 서킷을 향해 보죠. PCB 역사의 산 증인이자 최근 고부가 가치 반도체 기판으로 제2의 전성기를 노려보고 있는 기업 코리아 서킷, 영풍그룹 계열사고요. 70년대부터 이 PCB 전문을 만들어왔던 기업입니다. 아주 뼈대 굵은 기업인데 예전엔 단순 기판만 만들었다면 이제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라고 하죠. 뭐 AP 칩이라든지 DDR5용 모듈 기판, 여기에다가 최근 핫한 FC BGA까지 고성능 반도체 기판까지 생산하면서 삼성, 뭐 브로드컴과 파트너십까지 맺고 있는 기업인데요. 기관이 계속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판주에서 지금 코리아 서킷, 여기에다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심택 지금 순환매 다 돌았잖아요. 이제 후발주자는 코리아 서킷다를 오늘 좀 알려주는 신호라고 해석해봐도 좋을까요? 네, 뭐 그 논리가 정확하게 좀 맞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수페타시스나 뭐 두산 이런 종목들, 뭐 그러니까 HBM에 관련된 이제 그런 기판 종목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기존에 먼저 튀어나갔었던 신텍과 대덕전자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유독 코리아 서킷만 강하게 좀 뚫고 나가는 모습이 좀 신고가를 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면, 저는 역시 반도체 부품은 부품의 간판은 기판이고 그 기판에서 어느 정도의 낙수 효과가 지금 코리아 서킷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워낙 그전의 라인을 늘릴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부품 쪽에서만 좀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고, 부품 안에서도 기판들만 지금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다른 쪽으로의 이제 여력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부장 중에서도 부품 쪽으로만, 그리고 기판 쪽으로 다른 이제 소재와 장비 쪽으로 갈 수급들이 모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역사적 신고가에 맞는 역사적 실적의 그런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월에도 굉장히 좋은 수출 데이터, 11월에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좀 집계되면서 뭐
고부와 같이 깊은 그런 매출 점유 뭐 이런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역시 기존의 레거시 쪽에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고요. 뭐 명절을 감안한 영업일수 축소에서도 뭐 10월에 굉장히 좀 잘 나왔고 11월에도 좋은 흐름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뭐 2년간 순손실을 좀 돌려 세우는 그런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가총액 뭐 8천억 한 중반 정도인데요. 내년에는 뭐 자기 자본 수준에서 높지 않은 이런 흐름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타이트해진 그런 좀 전방위 공급 업체들의 그런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뒤늦게나마 다른 종목들을 쫓아가는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연말까지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대비 선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보안주 소프트캠프 그리고 피노 같은 일부 부품 쪽, 2차 전지 쪽 비부품 쪽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에서는 우림 BTS, 에코프로도 10% 넘게 급등, 게임주도 대장주 역할은 오늘 위메이드가 자처하고 있습니다. 8.6%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빠지고 있는 거 삼양식품과 함께 연동되면 S&D가 4% 넘게 하락, 펩트론이 6.4% 급락, 파마리서치도 15% 넘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질문은요. 파마리서치와 펩트론을 향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수 회복 지연과 증권사들의 잇따른 목표가 하향 조정 소식에 외국인의 매도가 확대되자 파마리서치가 아주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듣고 싶은 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펩트론의 연일 이어지고 있는 큰 변동성.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기업이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가드를 올리고 관망하는 스탠스가 최선일지 손창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좀 관망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에서 뭐 이렇게 부진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내 시장이 커지는 것보다는 해외 시장이 커져야 파마 리서치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이 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적이 좀 부진한 건 결국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스킨 부스터 관련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경쟁이 심해지는 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엘라비의 리투오의 LNC 바이오의 엘라비의 리투오뿐만 아니라 한스 바이오메드의 결국에는 뭐 이런 경쟁사들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좀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내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실리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더 관망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펩트론도 역시나 이제 12월 7일 날 원래는 일라일리와 14개월 동안 연구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그 성과에 따른 계약이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사측에서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갖고 지켜봤었던 그런 투자자들이 일단 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들고 있는 것보다는 뭐 이 연구 성과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뭐 무작정 이 두 종목을 매수를 한다거나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의 자세로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와 펩트론의 낙폭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3시 14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 마감이 예상되더니 코스피는 상승 전환하면서 다시금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요. 3,928선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 빠졌던 종목 파마리서치 펩트론 다뤄봤으니까 코스피에서 빠지고 있었던 종목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정영민 팀장님 보실 때는
방산도 워낙 좋게 말하셨고 전력도 좋게 말하셨잖아요. 어떤 종목 손이 가세요? 지금 오늘 하락이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하락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당분간 선호도가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선호도가 딱 눈에 띄게 나타나는 쪽은 역시 반도체 빅2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소재 쪽의 어떤 선호도가 시장에서 좀 뭐 뾰족하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수주의 공백으로 가고 있는 조선과 방산이나 또 뭐 전력 관련된 설비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단기 저점을 좀 고르는 그런 흐름을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좀 하락이 좀 아프게 나왔었던 게 이제 뭐 삼양식품 정도라고 좀 볼 수는 있겠는데 이 정도의 좀 하락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종목 역시도 좀 단기적인 그런 좀 바닥을 좀 만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강세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봐라라고 좀 뭐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오히려 반도체 빅2에 대한 이제 그런 선호도가 지금 다시 외국계로 하여금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저는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다른 종목들의 하락을 틈타서 수급이 좀 대체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번 주는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경민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연말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잘 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다른 코스피의 기존 주도주들은 재료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반등다운 반등을 쉽게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원투펀치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코스닥 쪽으로 개인들의 수급이 좀 몰려가면서 바이오와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좀 반짝 강세가 어느 정도 12월을 좀 빛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첫 거래일인 만큼 어떤 종목 좀 매수해 봄직한지 여쭤봤는데 손상현 팀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 활성화 기대감이 만연해진 가운데 전자닉스는 버텨주고 있고 바이오는 선별적이고 로봇주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떤 종목 좀 손이 가세요? 저는 반도체 소부장 오늘 수급이 돌고 있어요. HBM 쪽.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뭐 주가를 강하게 좀 부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뭐 10월까지는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11월에는 거의 이제 대부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런 점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됐고 그런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이 중국 쪽에서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소재를 일본 쪽에서 이 관련된 부분을 이제 수출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뭐 이런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부양을 할 수 있는 뭐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실적은 4분기 때 나름 좀 좋은 흐름으로 전개된다라고 보고 11월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반도체 소부장 다시는 이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섹터는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은 좀 더 딥하게 정경민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는 파운드리 쪽 주목해보자고 했었어요. 삼성전자 쪽에 코미코 이런 쪽. 근데 오늘 오르고 있는 건 HBM 장비 쪽이거든요. 어느 쪽 지켜보십니까 지금은? 아직도 뭐 저는 긴 흐름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각을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미묘하게 이제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보다 좀 선호하는 게 좀 나타나고 있는 좀 시장 특징이 있는데 SK 하이닉스에는 없고 삼성전자만 있는 거를 선택을 찾아본다면 역시 HBM 외에 그런 파운드리 쪽 그런 밸류 체인이 좀 강화될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뭐 한국경제신문 뭐 일면에 나온 그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식 관련된 이제 그런 교집합이 있는 종목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인텍플러스, 파이버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들, 한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급락과 함께 나스닥 선물지수가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으니 마감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장 12월 첫 거래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전의 12월을 기대했지만 시장은 아직은 우리 페이스대로 간다는 듯 기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분위기는 딱 토끼와 거북입니다. 숨을 고르면서 그늘에서 쉬는 코스피는 토끼고요. 그리고 꾸준히 속도를 붙이면서 따라붙는 코스닥은 거북이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시장을 시끄럽게 했던 금리 불안이라든지 AI 버블 논란, 이 두 가지 잡음이 조금씩 잦아드는 기미가 보였다는 점이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진짜 표정은 어땠을까요? 마감 시황으로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장 초반엔 상승 재료가 많았습니다. 수출 지표 호조, 정책, 미증시 훈풍까지 다양한 재료 덕분에 빨간불로 방향을 잡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노이즈가 조금 있었죠. 대규모 포지션 청산에 비트코인이 급락했고 일본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증시 움직임이 비트코인과 같이 동기화됐던 만큼 오후장의 상승폭을 반납했던 코스피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다가오면서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 줄여주더니 오늘장 0.2% 하락한 3,918포인트로 마무리했고요. 이와 다르게 대형주 강세로 하방이 지지되고 그리고 또 견조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대비 1% 상승한 922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테마로 정리하는 오늘 시장입니다. 수출 호조를 확인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여기에 각각 개별 호재가 더해지면서 상승을 상단에 자리하는 모습이었고요. 로봇주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최상단에 자리했던 전선까지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11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중일 갈등 속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 재료죠. 포토레지스트 출하 중단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한국의 소부장단의 반사 수혜가 기대되면서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소부장단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까지 상당히 좀 붙어내면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29만 5,500원까지 12%의 강세, 동진세미캥 두 자릿수대 강세장 보여주면서 4만 원대로 올라섰고요. 해성DS 그리고 램테크 놀러즈까지 7%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 역시도 11월 수출 데이터에서 플러스 전환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전기차 캐즘 돌파를 위한 2,800억 규모의 대규모 지원책 공개 소식에 오후장에도 견조한 소식을 좀 보여줬는데요. 또 에코프로 역시도 헝가리에 생산기지를 설립한다는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관련주 내에서는요, 에코프로 그룹주 나란히 6에서 10%대 강세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에코프로가 9만 3천 원대로 올라섰고요. 에코프로 BM 역시도 15만 8,900원대까지 상승 마감했습니다. DIC 5%, WCP 1에서 5%대 상승 마감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로봇인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어제 오늘 나온 이슈에 움직였다면 로봇은 수급 그리고 기존 뉴스로 오늘 시장 내에서는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수급 면에서는 코스닥단의 쏠림이 확실했고요. 피지컬 AI 관련해서도 기업에서 적극적인 움직임 포착되면서 개화 움직임이 기대감이 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상승을 상단에는 우림 PTS가 18%의 오름세 뒤를 이어서 고영과 WSI가 8에서 10%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SPC 시스템스 오늘장 11,120원대까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제약바이오주나 보안주 역시도 강세였지만 마지막 특징 테마로는 하락 테마, 전선 그리고 전력설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의 하락률 최상단에 자리했던 전선주입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모멘텀으로 잘 달리나 싶었는데 오늘은 짙은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짙었던 만큼 대원전선이 오늘장에서만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일진전기 5%, 세명전기도 오늘장 아슬아슬하게 9,000원을 지켜내긴 했지만 3%대 약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림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하게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갑자기 또 상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1,470원을 다시 한번 웃돌았네요. 네, 오늘 환율이 이 1367원에 출발한 이후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47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지는 1,465원에서 1,470원 대로 이 상하단이 모두 좀 제한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외환 당국이 환율 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고 또 환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 점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환율 상단을 제한해줬고요. 또 일본은행의 12월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화가 오늘 강세를 보인 점도 오늘 환율의 추가 상승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약세로 전환하고 또 수급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매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450원에서 60원대 환율이면 이 심리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기에 적절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환율 하락이 좀 제한적인 장세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